예.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 특강으로 요실금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곽경진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네. 나타나는 네, 현상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요실금이 정말 그렇게 요실금이 심각한지. 중년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요실금이 그 출산 시 손상되는 회음부 근육하고 골반 네. 기저 근육의 장애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또 폐경기 여성들의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골반 근육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네.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출산과 폐경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네.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좀 특이할 점은 요즘은 굉장히 이제 자극성 있는 음식이라든가 카페인 섭취가 많이 늘어나는 젊은 네. 여성들에게도 요실금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특히나 겨울철에 심해진다고요? 네, 겨울철에 심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는 우리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더라도 네. 땀이나 호흡으로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데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아무래도 수분을 배출하는 방법이 소변이다 보니까 네. 소변 보는 횟수가 굉장히 잦아지게 되고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기침 등도 굉장히 잦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요실금이 더 악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실제 네.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 그럼요. 요즘 요실금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사회생활이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옛날 예. 저희 어머님들처럼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외부 활동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요즘은 갖가지 레저 활동이라든가 사회 활동 또 중년 여성분들이 굉장히 취업도 많이 하시면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 의해서 생기는 요실금들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셔서 네. 실제로 치료를 받으러 방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네. 저 여성분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감하고도 또 네, 연결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쉽게 병원에 가시거나 뭐 또 이런 고민을 상담하시거나 이러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까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사례들을 들어보겠지만 네. 소변이 일단 저리게 되면 굉장히 자신이 냄새가 날까봐 또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크게 웃거나 아니면 재채기를 한다든가 띨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행동 반경이 축소되고 또 외부 활동을 극히 제한하기 때문에 또 집안에서만 생활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 또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중년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요실금 네. 그 관련해서 정확하게 또 어떤 네. 요실금이 어떤 현상이고 또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말씀을 좀 강의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를- 강의석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실금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먼저 세 가지를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실금의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 이 세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외래에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주부 김모 씨는 54세 여성이시고요. 얼마 전부터 동창회 모임에 참석을 못 하시는데 그 이유가 동창회 모임을 하다가 이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크게 웃었는데 갑자기 속옷에 소변이 갑자기 새어나오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고 그런 외출이나 모임 등을 자체를 꺼리게 돼서 굉장히 이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해서 그런 악화된 경우가 생기는 경우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셋째 아들을 출산한 최모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됩니다. 근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가게 되고 또 한 번 요일을 느끼게 되면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외출 거리를 크게 멀리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내의 거리로만 외출을 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이 제한됨으로써 굉장히 이런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기혼 여성이나 폐경 여성뿐만 아니라 이런 미혼 여성분들도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카페인이나 이런 자극성 음식들을 굉장히 섭취를 함으로써 소변이 자주 새어나와서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 경우가 대부분의 요실금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실금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실금은 말 그대로 요를 실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 자체를 병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요. 요실금은 요가 새어 나온다는 증상만을 가지고 병명을 삼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기저질환이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하게 또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간과되어 왔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활동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밖에 외출을 꺼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요즘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 인사들의 자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우울증에 굉장히 일반인의 4배 이상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을 꼭 치료하셔야만이 이런 그 우울증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고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실금 환자들을 한번 둘러보면요. 약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의 30%고요. 노인 인구의 60% 정도 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게 됨으로써 굉장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소변이 셀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또 그 사회활동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에 따라서 이런 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미혼 여성들도 굉장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그 조사에 따르면요. 요실금에 의해서 외출과 운동이 부담되는 경우가 30에서 64세 여성 가운데 무려 77%가 이런 부담이 된다는 보고가 돼 있고요. 요실금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약 절반 정도가 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요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복주머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복주머니는 왜 가져왔냐면 이 복주머니는 방광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복주머니는 뭔가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죠. 근데 이 복주머니에 입구를 조이는 끈이 느슨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복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밖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주머니를 방광으로 바꾸어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복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소변이 되겠죠.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끈, 즉 골반 근육이 굉장히 약화가 된다면 이런 방광 안에 들어있는 소변이 쏟아지게 되는 아주 간단한 이런 그 원인을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한번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바꿔볼까요? 이 복주머니 그림을 다음 슬라이드로 바꿔서 보면 이런 방광과 이런 요도 골반 근육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있는 소변이 요도 골반 근육이 약화됨에 따라서 소변이 새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요실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변이 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감이 생기고 수치감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정신적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이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방광에 저렇게 소변이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침이나 뜀뛰기를 하면서 배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출산시나 폐경시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골반 근육이 손상이 됨에 따라서 안에 있는 방광에 있는 소변이 밖으로 열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실금이 꼭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요실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즉 배에 압력이 들어갔을 때 소변이 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기침이나 웃음, 줄넘기를 할 때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 즉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에 소변이 새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변을 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무거운 거를 들 때는 소변이 새는 걸 경험하게 되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뜀뛰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줄넘기를 할 때는 소변이 전혀 새질 않는데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면 참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소변을 저리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띠는데요. 보통 낯선 곳이나 모임 장소를 가시게 되면 항상 화장실 위치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낯선 곳에서 이렇게 그 화장실 위치를 두리번거리는 여성이 있다면 분명히 절박성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의 종류는 크게 이 2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고요. 또 이 2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우리 혼합 요실금이 또 3번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복압성 요실금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박성 요실금은 좀 없는 편이고 이 2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한 4분의 1 정도,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실금에 대한 종류를 다 아시게 됐고요. 이제 복합성 요실금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성 요실금은 배의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변이 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주머니를 생각하면 아래 조이는 끈이 풀어졌을 때 소변이 새는 거니까 이런 방광과 요도의 저장 능력이 약화되고 골반 근육이 조여주지를 못해서 소변이 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출산 시에 아기를 출산하면서 손상을 입는다든가 폐경 시에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또 우런 자궁이나 난소의 근종이나 낭종이 커다란 게 자리를 잡아서 배에 압력을 주는 경우나, 또 고혈압 약이나 또 이런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도 이런 복합성 요실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진단을 내려야죠. 여러분들은 이미 복합성 요실금의 진단을 알고 계십니다. 복합성 요실금의 진단은 제일 첫 번째가 문진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띵뛰기를 하거나 줄넘기를 할 때 새는 증상이 있느냐, 있을 때 있다라고 답하면 그거는 분명히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역동학 검사라 그래서 방광에 실제 소변을 채워서 방광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기침이나 띵뛰기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소변이 새는 거를 기계적으로 확인을 할 때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의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게 되면 그 소변을 참지 못하고 저리게 되는 증상이 절박성 요실금이겠죠. 그래서 이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은 이런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를 못하게 되고, 또 소변이 방광 안에 꽉 차이지를 못하니까 밤에 충분한 잠을 못 자게 되고 야간에 4회 이상 소변을 보러 가게 되고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흔한 질환인 급성 방광염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성 방광염 때도 굉장히 이런 참지 못하고 자주 보고 뒤끝이 시원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성 방광들의 증상이 있다가 소변이 새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절박성 요실금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박성 요실금도 진단은 자가 진단이나 배뇨 일지를 써보면 분명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변을 정말 자주 보는가, 봤을 때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가, 또 이런 분들은 소변들을 양을 재보면 100cc, 150cc 해서 충분한 양의 소변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실금 자가진단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요실금의 자가진단 체크를 보면서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동시에 세변이 샌다. 이거는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복합성 요실금이 되겠죠. 다음,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소변이 흘리게 돼도 복합성 요실금이 되겠죠. 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소변이 흘리는 경우도 복합성 요실금. 그다음에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너무 자주 급하게 간다. 이거는 복합성 요실금이 아니고 절박성 요실금에 해당되는 말이겠고요. 또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이 흘러나오고 잔뇨감이 생긴다. 이것도 절박성 요실금의 형태가 되겠고요. 또 주무시다가 소변이 흘린달지, 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도 절박성 요실금에 해당되고요. 또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 소변이 막 마려운 느낌이 든다. 이럴 때도 절박성 요실금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밑이 묵직하고 허리가 아프고 골반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절박성 요실금. 또 부부관계 중에 소변이 새어나오는 경우는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복합성 요실금으로 진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